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직무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 지피지기 백전백승 시간입니다. 네, 1부에 이어서 류정석 대표님이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드라마 미생이 끝난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여파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직무가 미생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요? 네, 오늘 해외 영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네. 해외 영업이라는 거는 크게 봤을 때 일반 기업, 제조업이나 삼성전자 같은 일반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지역 마케터 성격과 아니면 미생에 나온 그런 종합상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또 해외 영업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사맨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겠군요. 네. 해외 영업도 그 업종에 따라 차이가 많다고요? 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성전자 같은 제조업이라든지 뭐 IT 기업이나 서비스 콘텐츠 기업에서 하고 있는 해외 영업은 말 그대로 그 지역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지역 마케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마케팅적인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세일즈적인 성격 두 가지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하겠죠. 그래서 마케팅적인 성격이라고 한다면은 본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해외에서 팔고 있는 그 판매 법인이 잘 팔 수 있게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포피라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네. 그래서 네 가지를 갖고 잘 그 본사 정책에 크게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이, 내가 담당한 그 해외 지역이 우리 제품이 잘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는 전략을 수립하는 거고요. 세일즈적인 측면이 이제 매일 또는 매주, 매월, 분기별로 해서 그 본인이 담당하는 지역에 대한 매출과 손익을 보고하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요 측정 확도를 좀 끌어올려서 네. 불필요한 재고라든지 쇼티지, 즉 제품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들, 그리고 내 담당 지역에 우리 제품이 제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OTD라고 해서 온타임 딜리버리를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가끔 출장 가서 현지 사람들, 현지 바이어들 만나서 상담도 하기도 하고 현지 세일즈 조직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러 그렇게 다니기도 하죠. 네. 좋습니다. 아무튼 드라마 미생을 통해서 이제 상사맨들이 어떤 일들을 하나 잠깐 좀 엿볼 수가 있긴 했는데 실제로 해외 영업 사원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일반 기업에서 하는 거고 종합상사에서 하는 건 크게 또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트레이딩, 그래서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부품 같은 것들을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삼국무역을 하는 게 이제 트레이딩 업무고요. 전통적인 상사의 업무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자원개발입니다. 그래서 석유나 석탄, 그다음에 광물, 식량 이런 것들을 직접 개발하고 어떤 농장 같은 거를 직접 투자를 하거나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이제 자원개발이고요. 마지막에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은 종합상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발전 시설이라든지 철도, 항만 같은 교통 인프라, 그다음에 어떤 의료기관, 단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제 플랜트 건설서부터 시공까지 다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다 해가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종합상사가 어떤 건설사와 또는 어떤 IT 업체와 같이 조인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업을 따오게 되고 거기에 대한 걸 전반적인 운영까지도 하는 것을 프로젝트 오거나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었고요. 네. 그 과정이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영업 사원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지식들, 전문 용어들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예. 무역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인코텀즈라고 그래서 그 거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10년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이제 그 거래를 할 때 보면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간의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제품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임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보험 비용들을 누가 부담하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뭐 FOB라든지 CIF 같은 그런 총 11가지의 인코텀스 거래 조건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결제 방법입니다. 어쨌든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용장으로 서로 신용을 거래하는 LC 거래라든지 그다음에 현금을 주고받는 TT 거래, 그다음에 DADP 같은 추심 거래 등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미리 공부를 하시고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가별로 관세 현황이라든지 또는 뭐 환율 변동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수시로 경제 사이트 같은 데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나라별로 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해외 영업 사원이라고 하면은 왠지 2개 국어 정도는 기본으로 좀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어느 네, 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김태진 MC도 2개 국어는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일개 국어밖에 못하는데. 한국어하고 한국어랑? 네, 그다음에 영어는 조금 예. 하시잖아요. 그래요? 네, 인터뷰 잘하시네요. 보니까 다 알아들으시던데. 네, 그 예. 2개국에서 제2외국어 꼭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영어 잘하면 되고요. 예. 제2외국어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좀 기대되는 부분이 러시아어라든지 스페인어는 이제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 앞으로 커질 시장이고요. 네. 그다음 불어. 여러분들 불문과 나온 친구들이 저는 앞으로 어딜 가야 되나요? 화장품 회사 아니면 뭐 패션 회사 가야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수많은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프랑스어를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프리카는 자원이 넘치고 넘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 시장을 앞으로 본인이 상사맨으로서 활동을 한다면 불어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외국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해외 영업직에 관련해서 카드라 통신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해외 영업직은 1년의 반을 해외에서 지낸다. 맞습니까?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노입니다. 노, 아니에요. 아니다. 예, 그 이유는요? 국내에서 할 일도 많고요. 사실 저도 삼성전자에서 해외 영업을 했지만 네. 1년에 반까지는 아니고요. 많이 나가게 되면 정말 3분의 1 정도 나갑니다. 물론 종합상사에서 직접 영업을 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주 나가겠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카더라 통신은요. 해외 영업은 바이어와 미팅하고 결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여기저기 치는 일이 더 많다. 이런 카더라 통신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어떤가요? 업무의 거의 70% 이상이 실적 보고, 실적 분석을 통해서 왜 내가 목표 대비 달성을 못했냐. 그 보고서, 경위서 이런 걸 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치적으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을 것 스트레스 같다는 많이 생각이 받겠네요, 들고요. 진짜. 예. 해외 영업사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갖추면 좋은 자격증, 또 해두면 좋은 공부 같은 거 있을까요? 꼭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국제무역사를 공부하시게 되면 무역 영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무역 용어들을 네. 공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국제무역사가 좀 어렵다고 한다면 물류관리사를 통해서 국제 물류에 대해서도 좀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고 네. 또 그렇게 자격증에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삼성경제연구소 셀이라든지 또는 기타 대기업의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들을 좀 탐독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PT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공부 방법과 또 자격증까지 살펴봤고요. 끝으로 해외 영업사원을 희망하고 있는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이 정말 부족한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유 화학 제품들을 세계 선진국과 경쟁 업계를 나란히 해가면서 수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버지 세대에서는 그렇게 이제 제조업을 키워가면서 다양하게 수출 업무를 해서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키웠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IT라든지 컨텐츠, 한류 컨텐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걸고 세계를 상대로 한번 장사를 해보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네. 충분히 여러분들은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좋은 말씀 전해주신 유정석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